여러분의 건강을 끌어올릴 건강튜브의 MC 강영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 일어나는데 허리가 좀 아프다, 뻐근하다, 내가 이럴 나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건강튜브를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경남 아니 전국 모든 이들의 허리 건강 주치 김해바른병원의 김용민 원장 모시고 오늘 허리 건강에 대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척추계 마술사 김해바른병원 김용민입니다. 척추계 마술사. 그리고 환자들은 이분은 마술사가 아니라 그냥 마법사 같다. 이분은 척추계 해리포터다. 예. 메비오사라고 하는데 허리나사라고 하는. 예. 근데 원장님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 하면 주로 부모님들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 주변의 친구들 봐도 30, 40대에도 허리 디스크 의심 증상들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최근에 제가 수술한 환자는 중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도 덜어는 있습니다. 성장은 12살까지 했는데 22살, 25살에는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장이 끝나면 바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성장과 노화가 같이 겹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2차 성징, 보통 생리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발육이 될 때 그때부터 디스크가 실제로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나 보시면 허리 아픈 애들이 보통은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나 이런 병은 실제로 최소한 나이가 한 30, 40대 돼야 있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디스크라는 병, 허리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고장나서 생기는 이 병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다. 오늘 건강튜브 함께 하시면서 이게 어머님, 아버님들의 질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또 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 이거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척추계의 마술사 김용민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튜브 최신 트렌드인 척추 내시경 수술부터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척추 건강까지 하나하나 살펴드릴 예정이고요. 원장님은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엄청 좋아하죠. 커피 용민입니다. 커피 용민. 뭐 이게 수식어가 많네요. 예. 청마, 척추계의 마술사, 커피 용민 등등. 네. 자, 저희 건강튜브가 우리 건강튜브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한강이남 최고의 커피숍이라 불리는 송정의 올드머그. 이 올드머그에서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올드머그의 드립 커피 세트를 챙겨 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끌어올릴 건강 튜브. 올드머그.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이 허리 디스크 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 뭐 그 정도는 알아요. 뭐 추간판 탈출증이다 뭐 이 정도는 아는데 어떤 질병인지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체 왜 발생하는지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 허리뼈 사이에 있는 연골 디스크 원판 모양의 연골을 디스크라고 해요. 한문으로는 추간판, 척추 사이 간의 연골판. 추간판은 정상이고 거기서 걔가 어떤 이유로 문제가 생겨서 밖으로 삐져나오게 돼요. 그 삐져나온 디스크가 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냅니다.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그래서 디스크가 뼈하고 뼈 사이에서 탈출해서 밖으로 나와서 증상을 일으킨다.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척추를 입체적인 모양으로 보게 되면은 앞이 있고 옆이 있고 뒤가 있어요. 딱 앞, 옆, 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75%에서 추간판 탈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 주변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근데 이 뒤쪽 25%의 공간에서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 이 바로 뒤쪽에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요. 걔를 찌른다든지 건들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강릉 가는 도로가 있고 대구 가는 도로가 있고 부산 가는 게 있고 진주 가는 게 있죠. 진주 가는 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진주 가는 차가 막히지 강릉 가는 차가 막히지는 않겠죠. 똑같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어디서 디스크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골반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벅지, 무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정강이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발끝까지 저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고속도로를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서울에서 출발하려면 서울의 톨게이트를 지나야겠죠.
그 톨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엉덩이입니다. 아. 그래서 엉덩이는 대부분 다 아파요. 여러 가지 증상인데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리고 그 다음에 숙일 때 숙였다 펼 때 나중에는 누워 있는다든지 서 있을 때도 굉장히 불편감이 생깁니다. 와, 진짜 척마 맞다. 척추계의 마술사네, 진짜. 하나하나 증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초기 증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하면 어디까지가 우리 몸에 해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네요. 일타 강사라고 불러주세요. 야, 옛날부터 허리에는 칼 대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어떻습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하는 게 제일 거지, 좋아요. 진짜.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안 되고 출근도 못 하겠는데 허리 수술은 안 하는 게 좋다, 손대는 게 아니다. 사실은 아무런 해결도 해주지 않는 정말로 무책임한 말입니다. 척추 수술은 예전과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다 배 열고 수술했는데 요즘은 직접 들어가서 보고 얘가 이상하게 생겼다 잘라내서 바로 치료하죠. 허리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허리 구조를 보면 피부 있고 그 밑에 지방 있고 근육 있고 근육 밑에 인대 있고 인대 밑에 뼈 있어요. 허리뼈를 우리 허리 신경을 감싸주는 뼈가 있고 그 뼈를 비로소 제거해야지만 이제 신경이 보여요. 그러면 디스크는 그 신경 밑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치료하려면 이걸 다 열고 들어가야 돼요. 엄청나죠? 다 째야 돼요. 요만큼 째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렇게 째야지 밑에 들어가면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과정에 인체 손상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고안이 됐는데 처음에는 돋보기도 썼다가 이제 현미경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발달한 게 내시경이라는 거예요. 안에서 얼마나 벌리고 환부를 노출시키고 근육을 당기고 뼈를 제거하느냐와 아주 조금만 째고 째는 것도 작지만 실제로 안에서 뭔가를 당기고 젖히고 살을 잘라낼 필요 없이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것만 제거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한테 한번 찔리는 겁니다. 이 찔리는 걸로 인생이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3-4군데 유압수를 하는 경우 한 일주일은 꼼짝을 못해요. 실제로 균형도 안 잡히고 그런 내시경 수술을 하면 실제로 그 다음날 다 일어나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근육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인대를 보존하고 뼈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차이죠. 이전 얘기죠. 허리는 함부로 칼 대는 거 아니다. 근데 이 칼 대는 게 아니라 최신 수술법, 우리 김용민 원장님 척추계의 마술사께서 전문적으로 하는 한방향, 양방향 그 모든 내시경들 찌르고, 그러니까 담그고도 교도소 안 가는 건 김용민 원장님이 이럽니다. 예, 그렇게 많이 담궈요. 척추 수술의 종류, 최근 나왔던 그 최신 수술법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척추 수술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에 고식적인 척추 수술 방법 이렇게 째가지고 우리가 안을 다 노출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 각광받는 수술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방향 내시경 수술이라는 방법과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이라는 방법 2가지가 요즘 제일 각광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한방향 내시경은 이 쪼매난 실제로 한 7mm 6mm, 7mm 정도 되는 대롱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때려박아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기구도 한 2mm, 3mm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가장 큰 장점은 마취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마취가 마취를 안 필요 해요? 없습니다. 마취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환자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저한테 욕을 좀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안 아프다면서요? 거짓말쟁이 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마취를 할 수 없는 분들, 초고령 환자 혹은 또 여러 가지 심혈관계 합병증, 심장이나 폐나 콩팥이 안 좋아서 도저히 마취를 할 수 없는데 협착증이나 디스크병이 생겼다. 한방향 내시경을 하면 들어가는 길만 국소 마취해서 들어가면 어차피 그쪽만 들어가면 아픈 거는 없어요. 디스크라든지 또 협착증 같은 경우에 한방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20분, 30분 정도면 대부분이 끝나고, 그래서 초고령 환자라든지 젊은 친구들 디스크일 때 이게 참 인대라든지
뼈 조각의 일부도 제거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런 한방향 내시경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책상을 치우는 데는 사실 작은 붓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걸로 마당을 쓴다. 할 수 있죠. 정말 세밀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수술로 치면 복강경이에요. 우리 복강경으로 요즘 쓸개도 떼내고 간도 떼내고 그렇죠. 다 하죠.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의 개념은 한쪽에는 내시경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수술기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양방향 내시경은 양쪽에서 만나니까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넘어가기도 쉽고 바깥쪽으로 가기도 쉽고, 사실은 제가 절개 수술을 하는 빈도가 지금 5% 미만, 1% 미만으로 줄었어요. 실제로 1년에 몇 회 안 됩니다. 크게 나사모도 엄청 넣어야 될 때, 뭐 그런 때 빼고는 거의 안 해요. 옛날 방식이 이제 거의 없어지네요. 네. 이제 옛날 방식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변해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서울 갈 때 말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말 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죠. 뉴스에 나오겠죠. 많이. 예, 또 기차 타고 가죠. 그게 보편적인 거죠. 시대가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스탠다드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실제로 모든 디스크 수술에 적합하고 협착증 수술에 적합하다. 몇 회 정도의 수술을 하셨습니까? 한방향 내시경 수술은 한 2,000회 좀 넘을 것 같고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한 4,000회 정도는 안 될까요? 3, 4천 모르게 세보지 않아서 좀 틀릴 천마. 수도 있어요. 청마 척추계 마술사. 예. 어느 병원이라고요? 김해바른병원입니다. 김해시 부원동 김해바른병원 김용민 원장입니다. 담당 PD 어머님도 김용민 원장님한테 가셨어요? 네, 허리 디스크 파열 있어서 파열. 4번, 5번이 나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청마께 가셨군요. 청마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아, 예. 경과는 좀 괜찮으시죠? 아주 좋죠. 제가 이제 이런 방송들이나 이런 이제 유튜브나 설명드릴 때 실제로 시간이 정말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뭐 천천히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대로 하고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빨리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빨리 끝나는 게 회복도 빠르죠. 그렇죠. 회복도 빠르고 뭐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PD님 어머님 수술 시간 어느 정도 걸렸다 하시던가요? 1시간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다 해서. 다 그래서 까지. 아, 마취 이제- 깨는 것까지? 네. 침대에서 병실에서 출발해가지고 4시인가 출발해서 4시 45분인가 50분에 침대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실제로 제 수술 시간은 15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마취를 하고 마취를 깨고 수술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 시간이 빨라져야지 나이가 드신 고령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또 젊고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육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손상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5분, 20분 정도 내에 끝나는 경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걸어 다닐 수 있고 그 다음날 대부분은 다 퇴원할 수 있어요.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뭐 좀 피로 회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저한테 한번 찔리는 부위가 아파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플 수는 있죠. 그리고 좀 쉬었다 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디스크 수술이라는 게, 협착증 수술이라는 게 10분, 15분, 20분 이 사이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아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많이 바뀐 점이에요. 진짜 상전벽해. 맞아요. 그 옛날 분들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의료인들이 생각하면 많이 바뀌었죠.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런 척추 수술을 배우고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유압수를 한 환자가 수술 끝나고 한 2-5시간 있다가 제가 회진을 갔는데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담배를 피러 갔어요.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회복이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담배 피러 못 가요. 일어나지 못하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게 마술사가 수술을 해줘서 그런 거지 또. 그거는 맞아요. 이 척추 한방향, 양방향 내시경 수술
이 어머님 아버님들 진짜 고령이셔도 가능한 거예요? 제일 최근 한 최고령 환자는 91세인가 그래요. 한 1시간 정도만 엎드려 있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너무 심장이 안 좋고 폐가 안 좋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그 정도 아니면 대부분은 안 되는 경우가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박을 씨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박을 일단 갈라야겠죠. 그 다음에 그 수박 살 사이에 있는 그 씨를 수박 살을 안 상하고 뺄 수가 있나요? 아유 상하게. 거의 없죠. 똑같아요. 옛날에 수술을 하는 거는 그 수박씨 빼는 거 같은 거예요. 째가지고 수박씨 주변에 있는 거 다 제거해야지 그제서야 수박이 나오죠. 근데 이런 내시경이 발달하면서 정확하게 수박까지 들어가서 뭐 물론 손상은 좀 있겠죠. 그렇지만 씨만 쏙 빼온다 생각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최소 손상이니까. 엄청나죠. 차이가. 들어가가지고 헤맬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로 톡 들어가서 톡 개만 빼오는 거예요. 손상이 좀 있긴 하지만 째가지고 다시 닿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빛을 발하는 게 최소 침습이에요. 물론 모든 연령대에 다 해당이 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이런 차이점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야 이거 내가 아파봐서 하는데 이거 수술해도 재발하는 거 아니야? 아 재발이 겁나? 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올해 또 오죠. 오죠. 작년에 돈 줬다고 안 오나요? 작년에 갔던 만개떡 장수가 겨울 되면 또 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라는 병은 기본적으로 저는 환자분들한테 교통사고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정말 운전도 잘하고 나 잘했는데 제가 뒤에서 한번 세게 들이받친 적이 있어요. 뒤에 있는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저를 들이받았어요. 그건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병 중에 어떤 디스크는 그런 병이 있어요. 내가 피할 수 없는 것, 정말 우연인 것. 그런 경우는 잘 재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맨날 핸드폰 하면서 운전을 해요. 술도 한잔 먹고 운전도 하고 신호도 어기고 사람 보면 빵빵거리면서 막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자주 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사고 나는데 나 왜 이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허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아껴 쓰고 잘 썼는데 정말 허리에 나쁜 것도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디스크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운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무리한 운동 엄청 많이 하고 막 무거운 물건 밀고 끌고 굉장히 허리를 혹사해요. 디스크가 터져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생활을 해요. 또 생기는 거예요. 재발이 아니고 계속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재발은 이제 어떤 뭐 치료가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이나 교정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관리의 영역이다. 그렇죠. 관리 영역이죠. 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허리 디스크는 교통사고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사랑도 교통사고 같은 건데 사랑과 허리 디스크는 비슷하네요. 인류는 항상 척추 질환과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직립보행을 해서 요통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척추계의 마술사처럼 이런 멋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한 척추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 바른병원의 김용민 병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라든지 정의도 사실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아프다고 다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수술한다고 또 다 엄청나게 큰 후유증이라든지 합병증을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정말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프시면은 너무 쌓아두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료하시고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시면 덜 불편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김용민 원장님 모시고 제 척추가, 제 허리가 건강해진 듯한 느낌인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이벤트 중입니다. 김 원장님께 척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드머그에서 드리는 커피 드립백 세트도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 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끌어올릴 우리는 건강 튜브.